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박형준 교수입니다. 새해 각오를 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연말 송년회 및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인해 정신없게 보내시게 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연말 모임들에는 음주가 빠지기 힘든데요. 오늘 생활건강플러스에서는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을 줄 알았던 술의 실체와 특히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연말 술자리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고 들어서 소량의 음주는 약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주 심각한 오해인데요. 실제 음주는 알코올 분해 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과 알코올 대사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간질환이나 위궤양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부정맥, 통풍, 대퇴골두괴사, 성기능 저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면장애, 정신질환, 알코올성 치매뿐만 아니라 유방암, 췌장암, 두경부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200여 종의 질환 중 일부 질환만 나열하는데도 숨이 차는 정도인데요. 실제 국내 연구에서 음주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매일 한 잔 정도 마시는 음주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3% 증가하였고 매일 3잔 이상 마실 경우 34%까지 그 위험이 치솟아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하시던 분들이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한 경우에 암 발생의 위험이 8에서 9% 정도 낮아지는 결과도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량의 음주도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술을 정신자극 및 의존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폐암을 일으키는 성면을 흡입하는 것과 같이 암 발생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참 겁나고 술맛이 뚝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술자리를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족과의 모임이라든지 혹은 지인과 대화 속에 공감이나 위로를 하다 보면 과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에 옆에서 어깨춤을 추고 있거나 다양한 건배사를 외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술을 쭉쭉 들이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금주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음주하시게 되면 한 잔 한 잔이 수명을 조금씩 단축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암 발생의 위험이나 사망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떤 약이든 복약 중인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혈압약의 경우 저혈압 혹은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당뇨약의 경우 심각한 저혈당을, 고지혈증약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간독성을, 진정제나 수면제의 경우 호흡곤란 저산소증을, 아스피린은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음주를 할 경우 간에 더 무리를 주고 그 외에 다양한 위험한 증상과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복약하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술을 먹고 금방 취하거나 얼굴이 붉게 변하시는 분들도 음주를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알코올 분해 요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 분해 시 발생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소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음주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즐거워 자주 찾게 되거나 술을 잘 마신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 중에는 당황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알코올 의존 장애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여드린 표에서 지난 1년간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로 반드시 금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의존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필요시 약물 치료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피치 못하게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술이 덜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술을 안 마시거나 적게 마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드니
최대한 건강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공복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위염 및 위궤양의 위험뿐만 아니라 알코올 흡수도 빨라져서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술 마시기 한두 시간 전에 죽과 같은 간단한 음식만 챙겨 먹어도 알코올 흡수율을 5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음주 전 식사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천천히 적게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잔을 다 비우는 원샷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음료나 다른 덜 독한 술에 희석해서 마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시기 쉬워지는 탓에 짧은 시간에 빨리 마시게 되어 총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시에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 천천히 마시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음주 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체내 알코올 흡수를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고 체내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탈수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주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 시 적당한 안주는 알코올 흡수를 줄이고 위장감을 보호하며 알코올 해독 시 필요한 당분과 영양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술 자체가 위장관에 미치는 자극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안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는 대사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드시는 음식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폭식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 고단백의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통풍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채소, 과일, 곡류, 계란, 치즈 등의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 보실 수 있겠으나 단순히 각성 효과를 내는 고카페인 음료와 같은 것은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취기가 덜 느껴진다고 술을 더 오래, 더 많이 마시면 앞선 노력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는 건강을 위해 최대한 조절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음주 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음주 후 술을 깨려고 억지로 토하는 분들이 있으나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구토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위와 식도 연결 부위에 점막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토하는 것은 피하시고 만약 음주 후 어쩔 수 없이 구토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혈액이 관찰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꼭 상담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음주하는 것을 피해야겠습니다. 음주 후 더워지는 느낌의 겨울철 추운 밖에서 음주를 지속하다 보면 음주 후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으로 인한 체온 소실로 저체온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혹시나 잠에 들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운 날 음주 후 길가에 힘겹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귀가를 독려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119 등의 신고를 통해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의 경우에는 음주 후 물놀이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 등 안전에 관련된 기계 조작을 해서도 안 되겠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밤늦게까지 음주하는 분위기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비해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음주하게 되는 상황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에게 제 핑계를 대서라도 1급 발암 물질인 음주를 모두 함께 줄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음주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실 분들은 반드시 금주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날들을 술에 취해 보내시기보다는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더욱 따스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내 생활에 건강을 더하는 생활건강 플러스.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